의제기부금 별표시 치세요. 의제기부금. 의제기부금은 기부금 챕터뿐만 아니라 단독으로도 출제될 수도 있고 여러 주제에서 껴서 아주 잘 나와요. 2차까지도 굉장히 잘 나와요. 그러나 실무에서는 잘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의제기부금은 일단 상대방이 특수관계인 외의자여야 돼요. 특수관계인이면 이건 부당해산 부인이에요. 그래서 구분 나중에 비교해서 좀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특수외의자에게 시가보다 비싸게 사거나 이제 시가보다 싸게 팔면 부계부고, 특수외의자에게 이제 어떠한 정상가액이라는 기준보다 비싸게 사거나 싸게 팔면 그게 의제기부금이에요. 그래서 의제기부금의 성격 보시면 재산의 일부 가액만 무상 지출 성격이 있어서 이건 기부금으로 의제하겠다. 본래의 기부금과는 다르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기부금을 판단할 때는 시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가의 플러스 마이너스 30%인 정상가액이라는 게 중요해요. 정상가액. 그래서 정상가액은 정상적인 거래를 인정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가의 플러스 마이너스 30%까지는 비싸거나 싸게 매입하거나 살 수도 있지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시가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고 거래 특성상 딱 시가대로 거래할 수는 없겠죠. 좀 거래처랑 거래를 많이 했어요. 좀 시가보다 깎아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거는 내가 더 불리해서 비싸게 살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금액은 법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30%까지는 정상적인 범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범주로. 근데 그거보다 비싸게 사거나 그거보다 싸게 판 가액이 있다면 그 차액은 의제기부금으로 볼 거예요. 그 차액은 의제기부금. 그래서 시가의 플러스 30%는 매입 시 판정하는 금액이 되는 거고, 시가의 마이너스 30%는 저가 양도할 때 판정한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가의 1.3을 곱하면 되겠죠. 플러스 30%는 1.3. 또는 시가의 70%를 곱하면 그게 이제 저가 양도할 때 판정한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이제 숫자까지 집어넣어서 한번 판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시가가 300억짜리가 있었고, 먼저 왼쪽에 양도시를 볼게요. 지금 요 상황이 저가 양도가 되겠죠. 요 상황이 저가 양도. 그래서 시가 300억짜리면 이제 70%면 210억이 될 거예요. 210억. 210억까지는 요 범주 안에 있는 거래까지는 정상적인 거래인데, 그것보다도 싸게 판 건 이건 무상 지출 성격이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정상가액보다 싸게 판 거는 기부금으로 의제해서 한돈의 송금 인정이에요. 한돈의 송금 인정. 그래서 회계 처리 한번 봐볼게요. 그래서 210억 회계 처리 보시면, 이제 회사는 토지를 150에 팔고 현금 150이 들어왔어요. 이건 그냥 회사의 상황이에요. 회사의 상황. 토지의 장부가액이 150억이었고 현금 150억에 이렇게 판 거예요. 근데 세법은 150억에 팔았지만 정상가액까지는 받았어야 되지 않냐라는 거예요. 정상가액까지. 이게 시가의 70%죠. 그럼 그 차액이 처분이익이 돼요. 처분이익. 유형자산 처분이익. 입금이죠. 입금. 그리고 나서 곧바로 그 차액만큼 상대방한테 기부한 행위로 보는 거예요. 그 60억을 의제기부금으로 보는 거예요. 60억을 의제기부금. 그래서 결국 이렇게 현금을 퉁치면 150이 되잖아요. 어차피 현금이 실제 210이 들어오진 않았잖아요. 근데 210이 들어왔다가 상대방한테 곧바로 기부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곧바로. 그래서 지금 이해 잘 되기 위해서 이렇게 따로따로 각각 표현한 거예요. 각각. 그리고 그 차액을 기부금으로 의제할 거예요. 이게 의제기부금이에요. 이게 의제기부금. 저가 양도일 때 의제기부금. 그럼 회계와 세법 차이가 있으니까 세무조정을 원래 해야겠죠. 근데 세무조정 보시면 세무조정을 생략해요. 왜냐면 지금 위아래의 차이를 한번 추정해 볼게요. 지금 회사의 차변 대변에 수익이 전혀 없죠. 근데 세법은 처분이익이라는 입금이 있단 말이에요. 입금 산입 6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회계는 차변에 비용이 전혀 없지만 세법은 기부금이라는 손금이 있죠. 손금 산입 6공 하셔야 돼요. 각사소에 미치는 영향 플러스 60 마이너스 60 돼서 빵 돼요. 빵. 그래서 세무조정은 생략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가 양도가 이제 의제기부금 저가 양도가 시험에 나왔다. 원칙적으로 세무조정 생략하되 이 자산에 유보가 있으면 그건 무조건 추인시키는 거예요. 유보는 또 별개의 논제인 거예요. 유보는 처분 손익을 제대로 반영해야 되는 별개의 논제예요.
유보 추인 외의 세무조정을 생략하시면 돼요.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지금 회계는 기부금 금액이 전혀 안 잡혀 있잖아요. 이게 손익계산서에 전혀 안 잡혀 있잖아요. 기부금 원래 어디 꽂히냐면 지금 손익계산 잠깐 그려보면 처음 매출액 시작하죠. 그리고 매출 원가, 매출 총이익, 그 다음에 판관비, 그럼 영업이익 뜨고 플러스 마이너스 영업의 손익 나오잖아요. 기부금이 어디 있을 것 같아요? 기부금이 비용 매출 원가에 있을 것 같아요? 판관비에 있을 것 같아요? 영업의 손익에 있을 것 같아요? 영업의 손익에 들어가는 거예요. 회계에서는 영업과 전혀 관련이 없죠. 기부금이 사업과 무관한 지출이잖아요. 그래서 매출 원가는 제품 가격이죠. 제품 가격, 원재료 가격. 판관비는 그거 판매하면서 또는 관리하면서 들어간 비용. 기부금이 전혀 상관없죠. 그래서 영업의 비용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영업의 비용. 근데 회계가 지금 영업이면 기부금이 없는데 세법은 기부금 60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얘가 한도까지만 송금 인정하고 한도 중간 송금 불산입 하니까. 그래서 곧바로 저가양도한 상대방이 법정이나 지정기부금 단체면 그 금액을 바로 더해놔야 돼요. 법정기부금에 60, 지정기부금에 60 이렇게 더해놔야 돼요. 근데 상대방이 비지정기부금이래요. 법정이나 지정 아니래요. 곧바로 송금불산입, 기타 사유출 처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접대비와도 동일하게 세무조정을 생각함과 동시에 추후에 기부금 한도 초과 세무조정 하기 위해서 밑자금을 미리 하셔야 돼요. 기부금 해당에 꽂아 넣던지 빼던지 그런 식으로. 그래서 저가양도에는 상대방이 국가다, 법정기부금이다. 거기에 더해놔야 돼요. 금액을 안 더해놓으면 이제 틀리는 거예요. 아니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던지. 또는 상대방이 지정기부금 단체다. 그 가액에 집어넣어놔야 돼요. 아니면 비정기부금은 곧바로 송금불산입 하시고. 그래서 이런 멀티플레이를 일단 문제 풀면서 많이 할 거예요. 근데 이제 고가 매입일 때 보시면 시가가 300억짜리인데 지금 450억에 엄청 비싸게 샀어요. 150억이나 비싸게 샀죠. 고가 매입했어요. 근데 특수한 게 외이자로부터 이렇게 고가 매입했을 땐 정상가액까지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450억에 사고 토지를 450억으로 꽂았더라도 세법은 정상가액인 시가의 1.3 곱한 390억까지는 자산으로 보고 그거보다 더 비싸게 산 금액은 기부금으로 간주하세요. 그게 의제의 기부금이에요. 의제의 기부금. 그럼 이제 세무조정 이거는 있어야 돼요. 왜냐면 토지가 450인데 세법은 390이기 때문에 60의 토지 감액 세무조정 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부금이라는 송금을 늘려야 되죠. 그래서 기부금 60, 자산 감소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세무조정 먼저 하셔야 돼요. 얘는 세무조정 무조건 있는 거예요. 이건 무조건 하시는 거예요. 왼쪽은 플러스 마이너스 했으니까 보통 생략한 거고 오른쪽은 이건 무조건 하시는 거고. 그래서 토지를 감액하는 세무조정 무조건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것도 곧바로 저 기부금이 법정이나 지정기부금이면 그 가액에 빨리 적어놔야 돼요. 또는 상대방이 비지정기부금 단체였다. 곧바로 송금불산 기타 사유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세무조정은 그치지 않고 이 기부금의 성격에 따라서 분류 작업을 반드시 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반복 수사를 통해서 많이 해보셔야 돼요. 문제 풀면서 많이 늘려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좀 더 어려운 문제는 이게 만약에 건물이었어요. 건물 토지가 아니라 건물은 감가상각자산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감가상각자산을 감액하면 자산 감액에 대한 직부인, 시부인 감가사비 세무조정 하셔야 돼요. 접대비에서도 그렇었죠. 건설 중인 자산이나 건물에 접대비 한도초가 들어가면 감액하고 직부인, 시부인하고 그랬잖아요. 복습 강의 안 들으셨어요. 복습 강의. 이거 숙제로 드린 거예요. 이거 숙제로. 지금 대답 못한 복습 강의를 못 들은 거예요. 복습 강의. 그래서 직부인, 시부인 논제까지 연결되는 스토리가 돼서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